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이 사춘기는 2차 성징이 발현되면서 생식 능력을 얻게 되는 시기인데요. 이때 시작되는 초경은 여성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초경은 단순한 생리 주기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된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어서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데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늘은 초경과 전신 건강을 주제로 의미 있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조성태 박사님의 알찬 강의 듣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박사님 모셔볼까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늘은 여성분들이라면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주제입니다. 네. 바로 초경 나이와 전신 건강인데요. 네. 보통은 초경 시기를 단순히 생리의 시작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는 전신 건강과도 깊이 연관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혹시 한의학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초경이 전신 건강과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초경을 20살까지도 안 하면 바람 앞에 있는 촛불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 정도로 위태위태하다, 건강 상태가. 그만큼 초경이 몇 살에 하느냐, 이게 굉장히 전신 건강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초경의 시기는 여성의 몸에 중요한 단계를 지니고 있다는, 오늘 소개할 여자분은 50대 여성인데요. 이분은 19세에 초경이 시작됐어요. 20세가 넘지 않았죠. 19세에 했습니다. 그래도 19세에 한 것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큰 흠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 초경 나이가 13세, 14세. 대개 이제 14세를 정상적인 초경하는 나이로 봅니다. 이걸 감안한다면 꽤 늦은 편이죠. 게다가 평생 생리 주기가 불규칙했고, 이렇게 초경이 늦은 사람들을 보면 대개 생리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여성도 마찬가지로 평생 생리 주기가 불규칙했고 1년에 서너 번 생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면 이미 어릴 때부터 신체 발달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빈혈이 심했고 어머니 역시 초경이 늦은 나이에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러니까 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족력과 체질적인 약점이 함께 작용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유아기 때 큰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정신적인 요인도 성장 발달에 교란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초경 지연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20대에 결혼했지만 자연 임신이 안 돼서 오랜 기간 고생을 했습니다. 또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열감도 많이 느끼고 몸이 무거우면서 족저근막염, 허리 디스크 파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족저근막염, 디스크 파열 이런 것을 생리와 많이 연관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초경이 늦었던 것과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초경이 늦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혈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과 혈은 근육, 뼈, 면역 기능의 기초가 되죠. 이분이 관절 문제, 눈의 건조함, 오후 피로, 쥐가 잘 나는 것도 결국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발바닥은 한의학적으로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 병이 난 것입니다. 병이 깊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발바닥이 아프다는 것은 가장 깊은 곳에 병이 왔다는 것으로, 또한 정혈이 부족한 것과 기본이 같은 것입니다. 초경이 늦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정말 어느 한 가지 연관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사님께서 늘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체질을 판단하는 게 치료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분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네, 이분은 우리가 이제 주름도 진찰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웃을 때 콧등에 주름이 졌고요. 콧등에 주름이 지는 건 뭔지 아시죠? 웃으면 여기 콧등에 이렇게 주름이 져요. 또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지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혈이 부족한 거예요. 그다음에 광대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눈과 코에 주름이 진다는 것은 혈이 부족하기 쉬운 체질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빈혈이 있느냐 물어보면 거의 틀림없이 빈혈이 있습니다. 또 눈가에 주름이 지는 것은 화가 많은 거거든요. 화는 물을 말리지 물은 진액이고 진액은 생리하고 연관되는 거니까 눈가에 주름이 진다는 것은 진액을 말리고 생리에 연관을 많이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혈이 부족한 거예요. 광대뼈가 발달된 것은 정이 부족하기 쉽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과 혈이 부족하기 쉬운 체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체질적으로도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증상도 모두 정과 혈이 부족해서 생긴 증상이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과 혈이 부족한 경우에는 단기간에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보충해 줘야 하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그만큼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체질에 맞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의 가장 큰 약점이 정혈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초경이 늦게 왔다는 특징을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처방은 봉출 사물탕이라는 약에다가 녹용을 가해서 드렸습니다. 이때 녹용은 정과 혈을 보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약이죠. 정혈뿐만 아니라 선천을 좋게 해주는, 선천지기를 좋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약이 녹용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성장기 때, 또 연세가 많은 분들 노쇠현상 때 정혈을 돋구고 선천지기가 약해진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녹용을 많이 씁니다. 이를 통해 기초 체력을 끌어올리고 전신 순환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치료 후 변화는 어땠나요? 첫 번째 처방 후에는 발뒤꿈치의 통증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발만 좋아진 게 아니라 전신에 정혈이 보충되고 있다는 것, 좋은 신호입니다. 두 번째 약을 복용하고 나서는 발꿈치 통증이 더욱 좋아졌고 그동안 극심하던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있던 여러 가지 증상들도 전반적으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초경과 전신 건강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초경이 늦거나 생리 주기가 평생 불규칙하다면 단순히 체질이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장기의 장부 기능, 체질적 요인을 모두 점검해야 하고 가능한 한 젊을 때부터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준비가 성인 이후에 나타나는 면역력 저하, 만성 피로를 예방하는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사례를 통해서 사춘기 시기의 몸 상태가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 아이의 건강을 위해 오늘 시간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